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경제. 이 복잡한 경제의 흐름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라는 게 그냥 예측 불가능한 혼돈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질서나 패턴이 숨어 있는 걸까요? 경제를 하나의 거대한 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정말 복잡한 스텝을 밟고 있죠. 오늘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이 현란한 춤의 패턴을 읽어내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경제가 왜 계속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특별한 언어는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걸로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또 위상도라는 지도로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걸 인플레이션과 실업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경제의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한테 좀 특별한 언어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를 생각해 보세요. 경제 변수들도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움직이거든요. 연립방정식은 바로 그 관계랑 움직임의 규칙을 담아낸 일종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식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y값은 지금 현재의 y랑 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딱 이겁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딱 정해주는 간단한 규칙인 셈이죠. 자,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진짜 구체적인 경제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장이 스스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시장에 있는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 가격이랑 거래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풍년이라 사과가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흉년이면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이렇게 가격과 수량, 이 둘은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가장 안정적인 지점, 바로 그 균형점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마치 뭐랑 같냐면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거예요. 갑자기 흉년이라는 충격 때문에 균형이 딱 깨지면 가격과 수량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안정점을 향해 스스로 움직여요. 우리가 쓰는 이 동적 모델이 바로 이 조정 과정, 그러니까 균형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예측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조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위상도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가 등장합니다. 위상도는요, 말 그대로 경제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지금 내 위치에서 출발하면 어떤 길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의 끝,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 가능한 모든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인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지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각각 경제 변수, 예를 들면 가격과 수량이고요. 지도 위에 그려진 이 작은 화살표들은 각 지점에서 경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굵은 선들 위에서는 변수 중 하나가 잠시 움직임을 멈추는, 즉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특별한 지점들입니다. 자, 이 두 그림이 위상도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 그림이 바로 안정적인 균형이에요. 주변 어디서 시작하든 모든 화살표가 결국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죠. 마치 물이 계곡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는 것처럼요. 반면에 오른쪽은 불안정한 균형입니다. 아슬아슬한 산봉우리 꼭대기 같은 거죠. 아주 작은 바람만 휙 불어도 균형을 잃고 그냥 와르르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재밌는 경우인데요. 바로 안장점이라고 불리는 균형이에요. 이건 마치 외줄타기 같아요. 정해진 특정 경로를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겨우 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저 멀리 튕겨나가 버립니다. 정책 결정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위상도라는 건 그냥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건 안정적으로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혼돈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그 안정과 혼돈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시각적인 이야기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진짜 현실 세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죠. 이건 뭐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실업률을 잡으려고 하면 물가가 들썩이고 물가를 잡자니 실업률이 걱정되는 이 딜레마,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위상도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지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가로축은 인플레이션, 세로축은 실업률이고요. 정책 입안자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저기 중앙에 있는 이 지점, 즉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죠. 이 지도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목표 지점인 2로 가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또 만약 정책을 잘못 쓰면 경제가 어떤 경로로 이탈해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 지도, 로드맵인 셈이죠.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정책 지도의 중심에 결국 몇 개의 변수가 있는 걸까요? 딱 두 개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이 두 주인공이 경제라는 무대 위에서 추는 이 역동적인 춤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동적 모델과 위상도는 우리에게 수정 구슬처럼 미래는 이겁니다 하고 딱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미래의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죠. 결국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경로를 지도로 그릴 수 있게 됐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춤의 완벽한 지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스텝을 맞춰야 하는 댄서일 뿐일까요?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